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죠. 2019년 1회차 1월 13일 날 봤던 시험 문제 B형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 CS 리더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21번 서비스 접점의 유형 중 서비스 품질을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가장 복잡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 유형에서 일단 접점의 유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격, 전화, 대면 접점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복잡한 이유는 뭘까요? 네, 비언어가 전달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비언어가 전달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대면 접점밖에 없죠. 원격 접점은 대인이 아닌 사람이 아닌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물과 접촉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계와 ATM기가 대표적이겠죠. 두 번째는 전화 접점. 자, 전화 접점은 가변성이라는 키워드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PC본 다이어그램 작성의 단계별 흐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이 단계별, PC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플로우 5가지는요.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5단계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5단계를 기억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절대로 불만 있는 사람이 저희 매장이나 저희 기업에 저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얘기하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 적은 와중에 저희가 잘못된 곳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을 꼭 기억하시고 5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왜 삐졌습니까? 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의 주요 원인에 대한 범주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말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잠재 원인 브레인스토밍 실시죠. 네 번째 단계가 아까 범주화를 했으면 뭘 하셔야 돼요? 네, 세부사항을 봐야죠. 주요 원인, 범주의 세부사항 검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아, 여기서 마음이 상했구나 라는 근본 원인 확인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단계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입니다.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뭡니까? 자, 이 장점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부 다 감소하게 될 겁니다. 감소한다는 관점은 짧아지기까지 한다는 의미로 확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면 과연 모든 게 다 감소됩니다. 향상되는 건 팀워크 향상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완전히 좀 다른 게 하나가 문서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1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네, 맞을 겁니다. QFD. 2번 제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도구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거 맞죠?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건 품질의 칩을 생각하시면 막바로 나옵니다. 3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4번 제품 회수기간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향상되고 증가되고 향상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팀워크 향상과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답이 4번입니다. 자, 이 품질 기능 전개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꼭 향상되는 것 두 가지. 고객 만족도 향상, 그 다음에 팀워크 향상. 하나 좀 생뚱맞은 게 문서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고객의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감소됩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유재 교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유재 교수가 주장한
고객 만족 경영 CSM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고객의 기호 변화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줍니다.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2번.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구전 효과를 통한 광고 효과로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줍니다. 맞습니다. 4번. 고객 만족은 고객 우위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대중정보사회의 확산으로 소비자가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맞죠? 좀 이상하죠? 5개가 다 맞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5번 내용이 이유재 박사의 내용이 아니라 마이네트라는 학자의 고객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5가지를 다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5번 내용은 이유재 박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유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잘 보면 다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쉽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틀린 워딩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의 주장되는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이유재 교수가 주장한 관점이 뭐였느냐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 그래도 꼭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제시한 3C입니다.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아시겠지만 3C는 커스터머, 고객 만족, 두 번째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컴페티션, 글로벌 무한 경쟁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좀 볼까요? 오늘날 기업은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하랍니다. 유연하게 모든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3가지 중에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체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3C에 대한 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기의 내용의 특정 단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3분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26번.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 폴스 모델입니다. 5대 세력. 다음 보기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 문제 유형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세부 설명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맞추는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기를 좀 보면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초기 투자, 두 번째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이라는 것들 키워드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제일 관심사일까요? 네, 신규 진입자가 될 겁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3번 신규 진입자가 맞는 답이 될 겁니다. 1번 공급자, 저희가 판매자라고도 부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공급품의 차별성, 공급업자의 상위 집중도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대체자, 자, 이거 같은 경우 대체품의 성능이나 가격, 구매자의 동기부여 이런 게 나오는 게 대체자. 경쟁자로 본다면 시장의 성장성,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이런 것들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키워드로. 구매자, 자, 구매자의 구매량, 구매자로서의 대체 비용 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꼭 좀 키워드별로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경영 CSM을 물어봅니다.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자, 이 문제 유형도 저희가 4년 가까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내 제목만 갖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용을 갖다가 제목을 찾으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공 요인이라는 게 밑에 보기에 나오는 5가지가 다 맞죠. 이 중에 물질적, 심리적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상을 준다 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죠. 자원의 지원일 겁니다. 자원의 지원. 자, 이런 관점으로 문제에 나오는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노드스트롬의 기본 경영 원칙은 4가지죠. 네,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고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가져다가 최고의 가치,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구색하세요 라고 하는 셀렉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 밸류, 그 다음에 셀렉션까지 나오는 게 4가지죠. 이렇게 보면 아닌 게 뭡니까? 엘레강트입니다. 엘레강스는 포함되지 않죠. 간단히 수월하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의와 랜던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공적 반응, 사적 반응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이제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거라고 나옵니다. 1번 구매 회피, 공적일까요? 아니죠. 사적입니다. 소송, 공적, 소비자단체 고발, 공적, 교환, 공적, 환불조치 요구, 공적 반응이죠. 자, 이렇게 보면 구매 회피만 사적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CS 개론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완전히 그냥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여러 번의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맞아요? 네, 맞죠? 기본적으로 반복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번 반복 구매 또는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의미가 부여된다? 아니요. 경영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복 또는 접촉이 없는 사람은 고객의 의미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나 구매자라는 관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30번 고객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개론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저희가 3번의 영상 동안 풀이하는 동안 이 문제는 기존에 못 봤던 겁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5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5문제, 6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4개에서 25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